한국천연대학교 권혁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블록체인 진흥주간 키사 그리고 과기정통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주요 동향과 거기에 따른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모형 그리고 예상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우선 보게 되면 이제 CBDC의 주요 동향 그리고 논의 과제, 그리고 CBDC의 개념 및 발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DC 잘 아시겠지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얘기, 즉 그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예전서부터 이제 캐시리스, 즉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논의되었던 사실에서 좀 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옴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CBDC의 실험이라든지 적용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였습니다. 방금 한국조폐공사의 임도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돈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전부 다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CBDC 그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그 현금에 대한 부분이 캐시리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의 다 디지털화돼 있죠. 숫자가 넘어가는, 숫자로 지불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BDC의 주요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동향을 말씀드리면 매스컴에서도 2020년 9월 또 여러 가지 통화 CBDC에 대한 시범 운영 착수, 홍콩에서 시작을 했고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 실험들을 시작했고요. 22년 11월 달에는 싱가포르 CBDC 프로젝트 1단계 완료했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은행에서도 CBDC의 검토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또 한국은행 또한 CBDC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세계 동향을 보게 되면 CBDC의 필요성은 이미 각 국가가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나라의 동향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행입니다. 중국은행은 소매 전용 CBDC인 디지털 위안화 ECNY의 정식 발행을 실증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발행자는 물론 중국인민은행, 즉 중앙은행이 하나고요. 발행일은 실증 실험 중에 있고요. 사용 방법은 디지털 위안화법의 맵에 지정금융기관의 앱에 전자지갑,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전자지갑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CBDC의 취득은 현금이나 위안으로 예금을 충전함으로써 그것을 디지털 커런시로 받는 형태입니다. 거래정보 보고 관리자는 물론 중앙은행이 맡게 돼 있고요. 결제 송금 수수료가 블록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이자 지급은 없고요. 그리고 국외 사용은 물론 현재는 불가하는데 만약에 무역 대금을 CBDC로 중국 이위안화 CBDC로 받겠다 그러면 각국이 CBDC를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국가마다 대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US 달러에 있는 상태에서 TT 레미탄스라든지 레터 오브 크레딧 LC를 오픈하던 이런 방식이 아닌 중국 당국에서 이 물품에 한해서는 CBDC로만 결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슈가 되긴 하죠. 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지만 사람들은 USD를 기축통화로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중화권에서
위안화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US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존재하고 무역거래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금리가 오르는 시대에서는 재패니즈 엔이라든지 또는 유로보다도 US 달러를 가장 선호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입 목적을 한번 보게 되면 금융 포용입니다. 새로운 소매 결제 수단 제공. 자, 여기서 이제 소매금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소매금융은 어떻게 보면 은행 내 거래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금융망을 이용하고 바로 엔드 유저인 소위 말해서 중국에 사는 국민들 또는 인민이라고 하죠. 중국에 사는 인민들이 소매금융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다. 이미 모바일 페이먼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지갑을 꺼내서 뭐를 사려고 하면 뒤에서 눈총을 줍니다. 예, 실제로 상하이에서 제가 한번 지갑을 꺼내서 돈을 세고 내려고 했더니 뒤에 계신 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예, 저를 중국 사람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가만히 이제 계시던데, 자, 이렇게 같이 모바일 페이먼트가 이미 다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솔직히 적용이 아주 용이한 것이 바로 CBDC의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연구하기 시작했고 10월 달에 심천에서 처음으로 사용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수조에서 사용 실시했고 21년에 디지털 위안화를 현금으로 인출, ATM 머신에서 인출도 가능해요. 물론 아까 전에 조폐공사 임도현 이사님 말씀대로 QR로 적용을 해가지고 인출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2년 1월에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게 돼서 모든 중국인들이 다 나갈 때 또는 자기의 스마트폰에 바로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제 보게 되면 홍콩이라는 나라, 자, 홍콩도 이제 중국 위안화 또는 근데 홍콩은 자국 화폐가 있죠. 2017년도서부터 CBDC 연구를 거액 결제와 소액 결제로 구분했습니다. 이 거액 결제는 은행 간의 거래를 거액 결제라고 하고, 그리고 소액 결제는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쓰는 결제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래 결제는 CBDC를 발행하게 됐고 토크나미 증권 대금을 동시 결제 등 분산 원장 기술 적용. 자,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무조건 다 씁니다. 전부 다. 그러면서 태국 중앙은행과 대외 결제 프로젝트를 진짜로 실시했습니다. 무역 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중앙은행 등과 멀티 CBDC 브릿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서 마치 기존에 있던 스위프트망을 대신할 수 있는 중국 위안화 디지털 통화의 망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액 결제를 보게 되면 아름 프로젝트라고 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하이브리드 CBDC 그리고 CBDC 베이스드 온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저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바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홍콩 내의 소액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됐고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해서 하나의 중국을 이룩하려는 정치적인 색깔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KMA, 바로 최근 홍콩 통화청은 홍콩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바로 EHKD의 시범 테스트를 금번 4분기, 올해 4분기에 실시할 예정, 그러니까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소액결제 CBDC에 국한되고 선정된 은행 또는 지급결제기관, 기술기업들이 이들 기관의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기반 마련하고 사례 분석, 그리고 문제점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확정해서 이제 홍콩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나라 일본, 자, 현금을 가장 신뢰하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은 2021년부터 약간 좀 늦습니다. 중국보다는 CBDC의 실증 실험을 진행했고 23년 실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서 20년 3월 동안에 실험 환경 구축했고 기본 기능, 즉 발행, 유통, 환수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고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 2단계 2020년 4월에 결제 편의성을 검증했고 경책적 기능 검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래액 제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자를 어떻게, 자, 아시다시피 일본은 현금을, 저축예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바로 CBDC에다가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지금 현금과 CBDC의 교환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CBDC의 도입의 결정을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약간 정책적 이슈인데요. 아직 CBDC의 적용을 꺼려하는 나라도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과 같은 나라죠. 그런 나라의 정책적 보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3단계 민간은행과 협력해서 계좌 입출이 가능 기능을 검증할 거고, 그 다음에 핀테크 IT 기업 참여해서 본인 확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DID 같은 이런 보안 기능도 개발해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금 세탁, FTX 파산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련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료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 저희 은행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저희 은행도 저희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21년 8월부터 CBDC 모의 실험 환경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1단계를 해서 물론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 그리고 결제, 송금 이런 기능을 실험을 했고요. 2단계에서는 확장 기능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서비스, 오프라인 또는 국가 간의 무역 대금에 대한 부분을 송금을 생각했고, 정책 지원 업무, 이자 지급이라든지 압류 이런 것도 CBDC를 통해서 실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단계까지 이제 하면서 오프라인의 CBDC의 구현 가능성을 이미 확인을 했고요. 물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무조건 지켜진다고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바로 NFC를 통한 거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리고 대량 거래 처리를 위한 응답 시간, 즉 TPS 값. 자, 트랜잭션이 가장 원만하게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CBDC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TPS 값이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적용의 한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분산원장 성능 확장 기술하고 레이어2 단의 기술은 하위 네트워크 거래가 많아질수록 처리 성능, 즉 TPS 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 기술, 그래서 증명기술은 거래당 14초 이상의 처리 시간이 필요한다. 즉 DID와 같은 그러한 인증 체계가 아니면 어떠한 인증에 대한 부분 페이먼트가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은 아직까지는 보류한 상태고요. 단지 이것은 연구단에서 실행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 나라도 이거 CBDC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CBDC의 논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DC 보게 되면 우선 뭐에 도입을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현금 이용 감속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이 세션이 아시다시피 디지털 전환, 그래서 DID라든지 디지털 지갑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경제 및 금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화폐 인프라 고도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세 번째, 빅테크 시장 지배력 및 데이터의 집중.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와 개인정보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빅테크 기업이 만약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금융기관의 모든 것을 깨고 네가 바로 그것을 발행해, 그래서 청문회까지 열고 그랬던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빅테크에 대한 그 저항, 소위 말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어떠한 소위 말해서 어떠한 토큰을 가지고 이것을 거래의 중심으로 삼자라고 하면 모든 시장이 그쪽으로 다 몰릴 것이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는 아무 의미가 없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캄보디아 가보시면 캄보디아는 자국 화폐가 있는데도 US 달러만 받습니다. 캄보디아는 자국 화폐가 있는데도 그만큼 거래에 대한 트러스트가 US 달러에만 국한돼 있고, 만약에 어떠한 빅테크 회사, 소위 말해서 제가 어떤 카 모 회사가
우리 플랫폼에서는 이 토큰으로 기프트콘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발행한 KRW는 전부 다 무시하게 될 거고 그 플랫폼에서는 일정하게 쓰이게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랫폼에서 밸류를 가치를 인정하니까 쓰게 되는 거니까 결국 중앙은행도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기 때문에 CBDC의 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부작용을 방지할 책임. 자,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패깅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다못해 이제 지역 화폐를 가지고 패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파이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통화량을 확실하게 만들고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려면 CBDC를 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중앙은행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융 포용과 국가 간의 지급 서비스 개선, 금융 적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자,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모바일 폰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CBDC가 가게 되면 전 국민이 다 금융에 대한 포용을 하게 되고 이 CBDC를 가지고 주식이나 또는 어떠한 재화를 살 수 있고 그래서 금융 포용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과 중장기 로드맵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는 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BIS가 제한 CBDC 피라미드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CBDC 피라미드 설계 순서는 운영 구조, 원장 관리 방식, 그리고 접근 권한 부여, 국가 간의 연계의 이러한 스텝을 지금 BIS에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역할 부담입니다. 바로 간접형, 직접형이 있습니다. 간접형은 제가 말씀드리면 간접형은 시중은행의 제1금융권에서 한국은행이 CBDC를 뿌린 다음에 그 CBDC를 금융소비자가 원했을 때 CBDC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을 바꿔주는 방식이고요. 직접형은 중앙은행이 여러분의 디지털 월렛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제2의 화폐 개혁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국가가 전부 다 알려는 거 아니냐, 약간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좀 약간 허들이 있긴 합니다. 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현금 부자들은. 근데 그래서 저희 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는 지금 간접형을 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인프라 선정은 분산 원장과 단일 원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과 단일 원장을 검토 중인데 분산 원장으로 거의 확실하게 거의 넘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의 모든 데이터가 지켜진다는 것을 이미 컨센서스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분산 원장 그리고 중앙 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은 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거의 컨센서스를 이룬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유사한 익명성 보장 여부가 가장 이슈입니다. 왜 이게 논의되냐면 캐시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하다못해 마늘밭에도 숨겨놨었죠. 근데 이 익명성을 어디까지 CBDC에다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월렛에 있는 모든 지금 캐시가 얼마가 있는지를 중앙은행이 알게 된다면 이거는 또한 개인정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다못해 유동성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금을 쓰는 거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경제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제 발표고요. 네, 지금 중앙은행에 대한 CBDC는 솔직히 한국은행에서 컨피던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학자, 연구하는 사람들도 한국은행에다 요청을 하려면 자료를 안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이러한 방식과 이런 추세를 갖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CBDC에 대한 포커싱과 초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